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크로니스 코리아 전영근입니다. 네, 벌써 이제 끝날 것 같지 않았던 무더위도 지나가고 있고요.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다. 가을이 한 발 더 성큼 다가온 것만 같습니다. 올해 벌써 이제 세 번째로 실시되는 기술 웨비나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동안에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던 꼭꼭 숨겨놨던 아주 알짜 같은 아쿠니스 솔루션인 RMM이라는 그 영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왜 이러한 기능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기능들이 필요한지 알아보고 그에 따른 데모들도 준비했습니다.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Q&A 창을 이용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오늘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 두 번의 기술 웨비나를 한번 돌아보면 저희가 첫 번째로 다뤄봤던 기능은 아크로니스 백업 기능 중에 특히 이제 비즈니스 연속성이나 아니면 이제 뭐 재복구, 뭐 클라우드 환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간단하고 관리가 쉬운 재복구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두 번째 시간에서는 이제 M365 관련해서 백업이라든지 관리, 보안 에 대한 주제로 이제 많은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크로니스 RMM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무엇보다 이 기능에는 굉장히 많고 다양한 솔루션들이 포함되어져 있는데요. 그중에서 많이 사용되는 기능 위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다음에 올해 마지막 웨비나에서는 아크로니스 보안 관련해서 다루어질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아크로니스 RMM이 무엇이며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아크로니스 RMM은 이제 많은 기업이나 고객들이 겪고 있는 운영 관리의 어려움들 또는 이제 반복적인 일상이나 업무 같은 부하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뭐 대응도 해야 되고 외부의 위험까지도 대응을 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러한 기업들이 직면된 문제를 어떻게 하면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해서 설계된 그런 원격 모니터링 관리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크로니스 사이버 프로텍트 플랫폼의 일부인 이제 아크로니스 RMM 솔루션으로서 동일한 클라우드 콘솔 내에서 작동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기업에서 이러한 기능들이 필요한지 한번 알아보면 보통 오늘날 기업들이 자산 관리에서 직면하고 있는 일반적인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면 첫째는 이제 수동 작업 같은 경우에 부하가 좀 있습니다. 기술자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현장 방문을 포함해서 반복적인 수동 작업에 최대 약 40% 이상의 시간을 할애한다고도 할 수 있고요. 이로 인해 굉장한 효율성과 이제 확장성이 매우 제한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대응하는 이제 IT 관리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많은 기업들은 고장 수리할 때 그 접근 방식이 사후 대응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데 이게 이제 높은 CPU 사용량이나 또는 이제 문제 같은 뭐 사용자 문제 같은 이런 문제가 발생한 후에 해결하고는 하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해결 시간이 길어지고 뭐 가동 중지 시간이 길어지고 결국은 고객 만족도가 저하되는 그런 문제로 이제 기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경고 필요도 이제 하나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저기서 알림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중요한 경고를 놓칠 수 있어서 효율성이 저하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패치 관리가 있겠는데 보통 이제 신뢰할 수 없는 이런 패치 프로세스들 제한된 이제 패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지원들, 그다음에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이런 보안 취약점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당연히 인재 부족하고 인건비 상승도 시급한 과제라고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뭐 보통 뭐 요즘에 많은 공격들이 있는데 뭐 랜섬웨어라든지 뭐 사이버 보안 위협들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복잡한 이제 규제나 사이버 위협들 이런 상황을 뭐 준수하는 규제 준수 같은 경우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질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포인트 솔루션들을 쓰고 있는데 그 각각의 도구들을 관리하는 데 의한 비효율성과 지연이 발생한다라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이러한 이제 문제들 때문에 기업들이 오늘날에 이런 까다로운 환경에서 이런 부분들을 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예방적이고 통합된 솔루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크로니스 RMM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먼저 좀 살펴보면 이제 자산 관리 분야에 소프트웨어 인벤토리나 하드웨어 인벤토리 같은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안 및 규정 준수를 할 수 있는 이제 취약성 평가를 바탕으로 한 페일 세이프 패치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ML 기반 머신러닝 기반의 하드웨어 이상 탐지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어서 관리나 이런 부분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요. 원격 지원은 당연히 이제 많은 다양한 방식의 원격 지원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좀 더 빠른 이제 온보딩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배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자동 스크립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M365 관련된 관리 부분도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좀 더 좀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 이제 아쿠니스 RMM을 이용해서 관리자나 IT 담당자들이 담당하고 있는 이런 장치 수를 더 증가시켜서 인재 부족 및 인건비를 줄이고 최적의 이제 운영 관리와 보안까지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아쿠니스 RM램은 기존의 아쿠니스 클라우드 플랫폼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통합되어져 있어서 따로 뭐 프로세서나 다른 도구를 추가하는 작업 없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더 나은 서비스를 더 좋은 환경에서 하나의 통합된 플랫폼으로 제공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간단하게 아크로니스 RMM이라니 무엇인지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고요. 지금부터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이것들이 사용되는지 그 많은 기능 중에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기능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흔한 IT 관리자의 일상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IT 관리자가 내부의 모든 인프라 및 워크로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반복적인 작업들을 해야 합니다. 먼저 사용자가 추가된다고 하면 신규 장치를 설치하고 그런 구성들을 해야 되고요. 새로운 대상에 대한 보안 및 관리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 외에도 뭐 장치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서를 한다든가 업데이트 및 주기적인 뭐 백업 복제 관리 계획도 세워야 되고요. 장치를 최신화로 유지하기 위해서 패치 관리나 취약성에 대한 대비들도 관리자의 부담을 늘리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뭐 관리하고 있는 장치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직접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원격에서 지원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업무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업무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솔루션이나 도구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제 매번 추가되는 도구들과 반복적인 작업들의 증가로 인해서 관리해야 되는 포인트들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문제는 비용이 되겠죠. 다양한 솔루션들을 사용하기 위해 비용이 증가하고 그 유지 관리에 대한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놓칠 수도 있는 보안 문제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장치에 대해서 사이버 위협이나 외부의 위협들은 진화되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솔루션들도 인한 복잡성하고 이런 비효율적인 관리 때문에 자칫 이렇게 중요한 보안에 대한 허점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고충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면서 아크로니스 RMM이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할 기능은 디바이스 센스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간단하게 주변에 있는 내 네트워크 주변에 있는 장치를 검색해서 해당 장치에 에이전트 같은 것을 설치한다든가 보호 계획을 세우는 작업들을 손쉽게 할 수 있어서 운영자들의
관리 작업 같은 그런 반복적인 작업들 또는 추가되는 사용자 PC, 뭐 서버에 대한 초기 이니셜 작업 등의 부하를 줄여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본격적인 기능 설명에 앞서서 기존에 이제 아쿠니스에서는 이제 여러 장치에 뭐 에이전트 설치하거나 배포하는 데 이미 기능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런 기능을 뭐 AD 기반이나 네트워크 기반에서 추가할 수 있는 과정이 있었는데 디바이스 센스는 기존의 이런 과정하고 어떤 작업이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물론 기존에 있는 작업이 동작하지 않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결국 회사 내부에 있는 장치들에 대한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능이 개발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어떻게 보면 기업 안에서 네트워크 장치를 관리하고 보호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작업이라고 이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종종 이제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장치에 대한 이제 가시성이 부족해서 보안 취약성이라든지 아니면 비효율적인 운영 또는 컴플라이언스 등에 따른 많은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보통 이런 가시성이 부족하게 되면 노트북이나 뭐 서버나 다른 장치에 이르기까지 어떤 뭐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이런 클라이언트 네트워크 내에 있는 장치들을 식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을 수동으로 하기에는 부정확하고 최신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보안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더 구수한 더 이러한 효율적인 솔루션이 필요하게 되었다라는 게 디바이스 센스의 배경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고객이나 기업들이 네트워크 안에 있는 모든 장치를 검색해서 발견된 장치들의 작업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먼저 모든 장치를 검색하는 단계와 검색된 장치의 상세 정보를 이용해서 식별하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식별된 장치들에 대한 보호 계획을 적용하는 단계, 이렇게 나누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치를 이렇게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보통 이제 기업에서 관리자나 아니면 IT 뭐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기술들에 굉장히 우려를 가지고 계신 게 사실입니다. 보통 이제 네트워크 내 장치를 검색할 때 보통 일어날 수 있는 이런 트래픽들, 실제 이런 트래픽들이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라고 걱정하시고 있는데 아쿠리스 디바이스 센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멀티캐스트 방식이 아닌 유니캐스트 방식을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이제 수동적으로 비침해식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스캐닝 방식으로 장치를 식별해서 이러한 비침해식 방법을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보다 이제 포괄적이고 정확한 데이터를 검색하기 위한 능동 스캐닝 방식을 선택적으로도 이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보면 이러한 장치 스캐닝하는 방식이 이제 보통 다른 네트워크 대역을 스캔하게 되면서 이제 불필요한 데이터나 아니면 개인정보 등의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스캔할 수 있는 네트워크에 대한 임계값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크로니스가 설치된 기업의 네트워크만 검사하게 되도록 할 수 있고요. 뭐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서 이제 다른 대역의 장치나 개인이 개인의 장치가 스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요. 개인정보 표준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디바이스 센스를 사용하는 부분들을 좀 정리해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단순한 스캔을 통한 장치 검색이 아닌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스캔 방식, 검색된 장치의 식별, 그리고 보호 계획을 추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요. 외부 네트워크에 대한 검사 방지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보고서 생성까지 디바이스 센스를 통해서 관리 범위에서 벗어난 모든 장치들에 대한 가시성을 좀 더 확실하게 확보해서 좀 더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경험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다음 기능으로는 자산 관리 기능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업 내에서 장치들에 설치된 이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들의 리스트를 확인하시고
인가되지 않은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지 또는 없는지, 또한 설치해야 할 프로그램이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장치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해당 장치의 유실이나 장치의 현재 위치를 확인할 때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드웨어 인벤토리 모음이라고 해서 장치 내에 설치되어 있는 하드웨어 리스트들, 마더보드라든지 아니면 램이라든지 심지어는 현재 설치된 OS 운영 체제라든지 업데이트 패치 상황까지도 확인해서 하드웨어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인벤토리 같은 경우는 이제 소프트웨어들이 현재 장치에 어떤 것들이 설치되어 있고 해당 버전이 어떻게 되며 현재 미인가된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뭐 인가된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제거를 확인한다든가 이렇게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디바이스 센스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장치 안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 그리고 실제 장치에 에이전트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관리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데모를 일단 잠깐 보고 지나가실 건데요. 어, 준비한 제모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제가 데모 영상을 확인을 해보고요. 나 고객의 네트워크 내에 있는 장치들에 대한 가시성을 향상시켜서 보호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관리 차원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디바이스 센스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기본적으로 디바이스 센스 기능이 대한 설정이 이루어진 곳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설정 부분에서요. 관리 쪽으로 이동하시게 되면 수동 장치 검색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시게 되면 현재 디바이스 센스라고 하는 기능을 어떤 식으로 사용할 건지 해당 검색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이제 설정 값을 입력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어떤 장치를 기준으로 해당 네트워크를 검색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설정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 기능이 이제 내가 원치 않게 다른 네트워크 대역이나 아니면 뭐 다른 개인적인 어떤 네트워크에 대한 검색을 막아주기 위한 인계값을 설정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개로 해놓은 이유는 최소한 3개 이상의 아크로니스 에이전트가 설치되어 있는 환경에서의 네트워크만 검색하라는 의미로 내가 관리하고 있는 내 회사의 환경 내에서만 이제 새로 추가되는 장치나 아니면 없어지는 장치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만드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아무래도 좀 더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아니면 원치 않는 다른 네트워크를 검색하는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유니캐스트 방식으로 이제 수동적 패시브 검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에 대한 트래픽이나 이런 네트워크 부하에 대한 부담을 가지지 않으셔도 되고요. 만약에 나는 네트워크 부하보다는 좀 더 빠르게 실시간적으로 동기화가 되거나 아니면 디테일한 정보를 가져오고 싶어 라는 부분들은 이렇게 밑에 멀티캐스트로 활성하시게 되면은 좀 더 빠르게 동기화가 되거나 많은 정보들을 가져오실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이게 검색되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먼저 한번 보시면 보통 제가 등록한 것들은 장치에 이렇게 이제 등록됐다라고 하는 이제 메시지들을 장치들이 이렇게 뜹니다. 그럼 이렇게 보고 그럼 디바이스 센스를 돌리게 되면 검색된 장치라는 탭이 있습니다. 그 검색된 장치라는 탭에 들어가시게 되면 현재
에이전트가 설치는 안 돼 있지만 내 네트워크 대역 내에 있는 그런 장치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검색이 되는데 제가 지금 요거는 이제 필터를 걸어 놓은 상태고요. 만약에 필터를 뭐 모든 장치를 적용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모든 뭐 라우터도 있고요, 나스도 있고요, 프린터도 있고요. 이러한 IP 대역을 쓰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모두 검색이 되어서 나와줘 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검색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필터를 다시 해서 윈도우 PC만 한번 필터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필터링을 했고요. 그럼 이렇게 5개 정도의 PC가 검색이 됐는데 기본적으로 이 5개의 PC들에 대해서 에이전트 설치라든지 보호 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렇게 한번 선택을 해서 모든 이런 검색된 장치들의 에이전트를 한번 설치하는 그 과정을 한번 진행해 볼 텐데요. 요 위에 상단에 에이전트 설치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요 화면 자체는 저희가 이 디바이스 센스가 없이도 그냥 일반적으로 다중 배포를 하거나 이럴 때 이제 사용하는 그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수동 구성이나 이제 이런 자동 온보딩을 클릭하시게 되면 요 밑에 기본적으로 이제 검색된 장치들이 나오게 되겠고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장치만 선택해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모든 장치를 다 선택해서 설치를 하실 수도 있는데 윈도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전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UAC라든가 기본적으로 보안 상으로 이런 걸 설치하는 것들이 활성화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사전 검색을 하시게 되고 사전 단계를 밟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선택해서 설치하는 과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을 클릭하게 되면 떤 컴포넌트들을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옵션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기본적인 에이전트 말고 원하시는 추가 에이전트를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기본 에이전트만 설치하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설정은 설치할 때 어떤 계정을 사용해서 설치를 할 건지 그리고 설치 시에 필요하면 장치를 다시 시작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세팅. 기본적으로 저희 에이전트는 설치 이후에 따로 재부팅이 필요 없는 그런 에이전트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설치된 장치를 에이전트로 설치하면 어디에 붙여서 관리를 하실 건지 그 부분을 선택하시게 되면 저는 이제 제 이름으로 선택을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선택된 장치에 에이전트를 설치하고 그 이후에 보호 계획까지 추가를 할 건데 어떤 보호 계획을 추가를 할 거냐. 만약에 나는 여기 이 보호 계획을 추가 안 하고 나중에 따로 하겠다라고 하면 변경에 들어가셔서 적용 안 함. 이렇게 선택하시기 다음에 하시게 되면 이렇게 선택한 계획이 없음. 내지는 워크로드 프로텍션이라는 계획을 선택했음.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고요. 다음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된 보호 계획이 장치에 들어가면서 어떤 라이센스가 차감되는지 그런 정보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제일 기본적인 거 하나만 제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표준 보호 라이센스가 추가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눌러보시게 되면 그러면 설치할 때 필요한 이제 자격 증명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 자격 증명은 내가 설치 대상 윈도우의 뭐 어드민 계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자격 증명이 추가가 돼야 되는 거고요. 전 지금 없으니까 제가 기존에 넣어놨던 그냥 그 자격 증명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을 클릭하시게 되면 해당 장치와 자격 증명을 가지고 이러한 보호 계획들이 적용됐을 때 이상 없이 설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유효성 검사를 얘가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정이 안 맞다든가 아니면 뭐 보호 계획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 유효성 검사에 경고가 뜨게 되고요. 해당 경고를 해결하고 다시 설치를 하게 되면 원하시는 대로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을 누르면 실제 설치 작업이 진행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검색된 장치들, 추가된 장치들에 대해서 원하시는 항목만 추가를 하실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이 디바이스나 이 머신 같은 경우는
따로 이런 작업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면 검색에서 제외 리스트로 등록을 해서 이후에는 검색하지 않는 장치로 만들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실 수가 있고요. 그럼 이 디바이스 센스 말고 이번에는 자산 관리 부분인 이제 소프트웨어 인벤토리나 하드웨어 인벤토리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볼 건데 이제 모든 장치에 들어오시게 되면 등록된 장치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장치 하나를 클릭하시게 되면 오른쪽에 이제 해당 작업 그 선택한 장치들에 대한 작업할 수 있는 이력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보여드릴 부분은 요 인벤토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 인벤토리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현재 소프트웨어 인벤토리, 그다음에 하드웨어 인벤토리, 그리고 USB 장치까지도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연결된 USB 장치나 아니면 뭐 바이오스나 이런 부분들, 드라이버에 대한 부분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설치된 마더보드라든지 프로세스들, 메모리나 스토리지, 심지어는 뭐 그 OS 타입이나 아니면 현재까지 업데이트 정보, 핫피스 정보까지도 이렇게 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소프트웨어인데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현재 장치에 설치되어져 있는 그러한 어플리케이션이나 프로그램들에 대한 정보, 버전 이런 부분들까지도 확인하실 수 있어서 만약에 미인가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설치가 누락돼 있는 또는 패치가 누락돼 있는 버전이 낮은 프로그램들을 쓰고 계신다. 그랬을 경우에는 여기서 이렇게 확인하시고 빠르게 대처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스캔 버튼을 이용하시면 현재 최신 상태에서의 이 소프트웨어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장치들도 이렇게 클릭하셔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 매번 이렇게 소프트웨어 정보들을 클릭해서 찍어갖고 봐야 되냐? 그건 좀 불편하잖아요. 많이 뭐 여러 대를 관리하실 경우에 그럴 때 보시면 이 왼쪽에 아래쪽에 소프트웨어 관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내가 관리하고 있는 그러한 인벤토리 관리를 하고 있는 대상들이 리스트업 됩니다. 그래서 아까는 요것만 봤지만 요 밑에 이런 이제 다른 것들도 확인하실 수 있어서 어떤 프로세스들이 설치됐고 여기서는 보면 조금 더 디테일한 정보들이 나오는데요. 어디에 설치되어 있고 어떤 벤더의 프로그램이며 최신 상태들 업데이트 됐다라든지 제거됐다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여기서 정보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크로니스 RMM의 디바이스 센스라든지 이런 자산 관리 기능을 좀 활용하셔서 많은 장치들 또는 관리가 어려운 반복적으로 추가되고 삭제되고 변화하는 그러한 이제 환경에서 좀 더 손쉽게 내 장치들이나 뭐 IT 관리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손쉽게 운영하실 수 있게 이렇게 도와드리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첫 번째 데모는 마무리하겠고요. 예, 다음 데모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 첫 번째 데모 영상을 시청하셨는데요. 그럼 계속 이어서 그 프레젠테이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이번에는 아쿠니스 RMM의 많은 기능들 중에 취약점 평가와 패치 관리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중에서 먼저 이제 위협 피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아쿠니스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에 뭐 54개 이상의 자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CPUC라고 해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보안 정보를 수집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 세계 각국에서 수집된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 발견된 말웨어 정보나 아니면 취약점들, 심지어는 뭐 자연재해 같은 이런 데이터 보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정보들을 수집하고 그리고 분석해서 위협에 대비하게 되고요. 이렇게 수집된 정보들을 아크로니스 관리 포털을 통해서 전달이 되게 되는데 발견된 위협에 대해서 분류 및 상세 정보 그리고 해당 위협의 날짜나 심각도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조금 있다가 이것도 마침 데모를 통해서 좀 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취약성 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사용자의 장치에 설치되어 있는 OS나 또는 소프트웨어들이 외부로부터 이제 공격 대상이 되거나 이제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는 그런 잠재적 위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취약점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자의 장치를 스캔해서 설치된 모든 프로그램의 상태가 최신인지, 누락된 패치는 없는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식별된 취약점들에 대해서 이제 상세 정보들을 확인하고 조치하는데요. 해당 취약점이 언제 발생했는지, 영향 미치는 장치는 무엇인지, 그 심각도는 어떠한지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위협 수준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뭐 굉장히 많은 300개가 넘는 서드 파티 프로그램들에 대한 취약점들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크로니스의 이런 취약점 평가 기능 같은 경우는 타벤더 대비 가장 많은 종류의 프로그램에 대한 취약점 분석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이 얼마나 광범위한 범위로 지원되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취약점에 대한 패치 자동화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운영 리소스를 줄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뭐 경쟁 제품에 대한 차별화 포인트로도 이제 뭐 고객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확인된 취약점들에 대해서 보통 이제 OS나 이제 소프트웨어 벤더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처할 수 있는 패치들을 뭐 자주 이제 발표를 하는데요. 아쿠레스 RMM의 패치 관리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나 그 서드 파티 소프트웨어들에 대한 패치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패치의 심각도에 따른 우선순위 및 이제 협업에 관련 뭐 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패치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관리자로 해서 이제 패치 누락이나 이런 것들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협들을 완화하고 공격을 방지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뒤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페일 세이프 패치라든지 아니면 AI 스코어링 시스템 요런 것들은 이제 아크로스만이 패치 관리 시스템만이 제공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패치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 패치에 대한 이제 패치 관리할 때 이제 유연한 설정들을 할 수 있어서 원하는 시간이나 원하는 방식으로 패치를 할 수 있게 해 드리는데 새로운 패치가 나오면 그 패치를 이제 자동으로 승인을 해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가이드하는데 먼저 정상적으로 설치한 후에 일정 선택된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자동으로 패치를 승인해서 일정에 따라 배포를 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패치가 검색된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제 자동으로 승인이 되게 반하는 방식, 이러한 방식 등을 일정에 따라서 배포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드리고 있고, 또한 이제 패치 이후에 재부팅이 필요한 경우들이 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바로 재부팅을 할지 또는 시간이 지난 후에 재부팅을 할지 뭐 수동으로 할지 이런 유연한 옵션들을 통해서 패치 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뭐 아쿠니스 패치 관리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간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다른 벤더에서는 없는 이런 기능인데 약 이제 많은 기업들, 대다수의 기업들이 필요한 경우에 신속하게 패치된 것을 해제할 수 있는 옵션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다 그러면 패치를 더 부담 없이 빠르게 적용할 수 있겠다라고 말하곤 한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IT 담당자들이 이제 새로운 패치를 처음 하는 걸 꺼리게 된다고 하죠. 왜냐하면 이제 패치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 사용하던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다거나 보안 패치로 인해 프로그램이 수행되지 않는 등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제일 먼저 패치하는 걸 두려워한다라고 합니다. 뭐 많은 뭐 예시들이 있지만 예전에 한 보안 회화에서 나온 공개 패치를 설치한 이후에 이제 일부 프로그램이 랜섬웨어로 오탐되면서 시스템이 뭐 재부팅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아크로니스 RMM 패치에서는 페일 세이프 패치 기능을 통해서 패치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빠르게 롤백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드리고요. 패치에 대한 설치 스케줄 기능을 통해서 원하는 순간에 패치할 수 있게 해 드립니다. 결국
페일세이프 패치는 빠른 롤백을 위해서 시스템 또는 어플리케이션 패치를 만약에 실행하게 된다. 그러면 실행하기 전에 머신의 이미지 백업을 먼저 생성하게 됩니다. 전체 이미지 백업이야말로 패치 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용 가능한 상태로 돌리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추가된 이제 패치 관리 시스템인데요. 여기에 이제 AI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코어링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해당 정보를 이용해서 새로 나온 패치가 얼마나 안정적인지를 미리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어서 관리자의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AI 스코어링 시스템 자체는 이제 글로벌 인시스턴트 보고서나 아니면 사용자 기반으로 AI가 생성한 안정성 점수로 신규 패치에 대한 안정성을 평가합니다. AI 기반 분석을 통해서 패치의 문제를 자동으로 감지를 하고요. 불안정한 것으로 판단된 패치를 지연하거나 테스트해서 의도하지 않은 중단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러한 이제 행위 자체는 관리자들로 하여금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요. 문제 발생을 방지할 수 있어서 고객의 서비스 품질을 개선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또 아크로니스의 패치 관리 솔루션이 그 기능들을 인정받아서 글로벌 기관으로부터 패치 관리 시스템에 대한 부분으로 리더에 선정되기도 했다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면서 이 취약성 평가랑 패치 관련 이 부분에 대한 두 번째 데모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쿠리스 RMM 기능들 중에 취약성 평가와 그를 기반한 이제 패치 관리 기능을 좀 알아볼 건데요. 그전에 먼저 좀 다른 거 먼저 하나 알아보고 갈 건데 저희 이제 클라우드 콘솔 이렇게 보시면 모니터링 항목 중에 여기 위협 피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저희 아쿠니스가 전 세계에 이제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및 이제 사이버 오퍼레이션 센터라고 해서 위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이쪽으로 이제 보내주고 그거에 대한 대처까지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취약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빠르게 찾아내서 이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능 중에 하나니까요. 한번 잠깐만 살펴보고 본격적으로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날짜별로 이쪽 올라오는데 최근 보니까 9월 1일에 올라온 게 있고 마레어에 대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눌러보면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지 뭐 어떤 부분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권장 방법까지도 나오고 상세 내역까지도 나오긴 하는데 지금 보니까는 상세 내용 쪽으로 보면 한번 번역해 볼까요? 네. 뭐 북한 쪽 관련된 해킹 그룹에서 만든 무슨 어, 외래어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요 정도 보시고 이제 보통 이제 취약성 평가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등록된 장치들 리스트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해당 장치 안에서 이제 취약성 평가라든지 패치 관리를 하실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모든 기능들은 요 보호 계획 단계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되어져 있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먼저 기본적인 계획을 만들어 놨고 보호 계획을 추가하시게 되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기능에 맞춘 보호 계획 이름을 지어주고 그거에 대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편집을 해서 기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 기능들은 기본적으로 요 RMM이라는 기능 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 RMM 기능이 활성화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취약성 평가, 패치 관리 요 두 기능에 대한 활성화를 시켜놨고요. 다른 뭐 백업이라든지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이전 데모나 앞으로 데모에서 다뤄볼 테니까요. 그때 관심을 가져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이렇게 RMM 기능 중에 취약성 평가와 패치 관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 취약성 평가를 보시게 되면 어떤 범위, 어디까지 취약성 평가가 이루어지냐?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CVE 리스트에 대한 취약성 평가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향후 요 범위가 좀 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해당 취약점이 윈도우 머신이나 윈도우 관련 제품이나 서드 파티 제품들, 또한 이제 맥OS 관련된 제품들, 그다음에 리눅스 관련 이런 제품들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차이가 있는 거는 타 어떤 밴드보다도 커버리지 영향이 굉장히 넓고요. 그거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보시려면 이렇게 이제 지원되는 제품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바로 링크로 연결되면서 어떤 제품군들에 대한 취약성 평가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윈도우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서드 파티에 대한 부분들은 따로 목록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보실까요? 그럼 보도록 하고 고전에 보시면 이렇게 그 협업 툴들 요즘에 너무 다들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뭐 줌이라든지 웹엑스, 뭐 VPN, 팀뷰어 같은 것들에 대한 패치 관리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윈도우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서드 파티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이제 리스트업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런 식으로 취약성 평가나 패치 관리에 지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스캔을 하고요. 그다음에 보시게 되면 이 취약성 평가를 언제 돌릴 것인지 그래서 뭐 매일 돌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돌릴 수 있고요. 이렇게 뭐 원하시는 시간과 타입에 맞춰서 돌릴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스캔으로 나온 취약점들에 대한 정보들에 대해서 이제 패치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 취약성 평가랑 패치 관리는 두 개가 같이 따라온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럼 이 패치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알려진 것에 대해서 뭐 MS 제품의 같은 경우는 모두 업데이트를 할 거고 뭐 서드 파티는 선택을 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이제 하나씩 하나씩 볼 건데 먼저 윈도우 제품에 대해서는 모두 업데이트를 할 건지 아니면 보안 관련된 것들 아니면 중요 업데이트라고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해당 것들에 대한만 업데이트를 하실 건지 선택하실 수가 있고 아니면 특정 제품을 선택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만 나는 신뢰가 가고 나머지는 내가 수동으로 확인하고 패치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정 제품 같은 경우는 윈도우 기반의 이러한 뭐 선택할 수 있는 것들 내지는 뭐 다른 것들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패치를 자동으로 승인해서 할지 아니면 수동으로 할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두 업데이트라고 해 놓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서드 파티 제품에 대해서입니다. 서드 파티 제품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내가 선택해서 확인한 다음에 업데이트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대규모 업데이트, 뭐 새로운 버전이 출시됐을 때만 업데이트 한다든가 아니면 마이너 버전만 업데이트하고 메이저 버전은 확인하고 별 이상이 없으면 업데이트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옵션들을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입맛에 맞게 이제 패치 관리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취약성 스캔이 돼서 업데이트를 하셔야만 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업데이트를 한다라고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이 된 패치들에 대해서 이제 스케줄 기능이 있어서 언제 업데이트 할지 또는 뭐 업데이트를 뭐 매주 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지 이런 것들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아마 뒷부분에 좀 더 다양한 패치를 실제로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보통 패치들을 하고 나면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자동으로 돌려놓으면 내가 원치 않는 시간에 뭐 PC나 서버들이 리부팅 된다든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설치만 해 놓고 그리고 다시 시작 안 하는 경우에 옵션이 있고요. 아니면 매번 다시 시작하는 옵션도 있고 아니면 설치해 놓고 리부팅은 지연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서 원하시는 경우 원하시는 상황에 맞게 사용하실 수 있게 패치 관리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아크로스만 가지고 있는 기능이 되겠는데요. 패치 전 상태를 백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옵션을 켜두게 되면 백업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패치를 하시게 되면 이
백업을 먼저 돌리고 그 다음에 패치가 수행되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롤백할 수 있게 가장 빠르게 되돌릴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설정이 됩니다. 이렇게 일단 패치를 설정하는 방법들을 좀 알아봤고요. 그래서 이 취약성 평가나 이런 부분들을 돌리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실행으로 돌리거나 패치 관리도 지금 실행으로 돌릴 수가 있고요. 기존의 스케줄 따라서 돌려서 나온 결과들, 모든 이제 결과들이 취합되는 창이 있습니다. 그 취합되는 창을 볼 건데요. 그 취합되는 창을 왼쪽 대항목에 아까 소프트웨어 자산 관리 때도 봤었는데요. 이 소프트웨어 관리 쪽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이렇게 취약점, 패치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취약성에 들어가 보시면 스캔으로 그 결과로 나온 이제 취약성들에 대한 리스트들이 이렇게 딱 리스트업 돼 있고 아까 그 기반이 커먼 vulnerability라고 해서 공통 영역에 있는 그 영역이 되겠고요. 지금은 제품 같은 경우는 오피스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 단넷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취약성이 올라가 있고 그 취약성들이 그냥 무시해도 되는 수준인지 아니면 그 심각도에 따라서 높거나 아니면 뭐 낮거나 심각도가 전혀 없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따라서 패치를 정말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선택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요거에 해당돼서 이제 패치를 하기 위해서 패치 부분을 클릭을 할 건데 패치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해야 될 패치들에 대한 리스트들이 쭉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패치가 어떤 항목의 패치인지 그리고 영향을 미치는 그런 프로그램은 어떤 건지 그리고 현재 뭐 보고된 날짜가 언제인지 뭐 심각도는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옆에 반창고 버튼을 누르게 되면 실제로 이 패치를 수행하는 창이 나오게 되고요. 그 전에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게 최근에 새로 추가된 기능인데 요 이제 안정성 부분의 영역이 됐습니다. 최근 들어 보통 이제 AI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아크로니스 같은 경우도 이런 패치 관리나 여러 가지 분야의 머신러닝이나 AI 기반의 기술들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패치 관련 기능에서는 이제 패치 스코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얼마나 이 패치가 안정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실행해보고 뭐 돌려보거나 아니면 이런 쪽 커뮤니티나 이런 쪽의 피드백을 수렴해서 안정적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패치를 하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뭐 안정적이라고 보이는데 아닌 것들은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의가 필요한 패치가 있다라든지 사소한 문제가 있는 패치가 있다라는 부분들에 이렇게 이제 패치 스코어링 점수를 통해서 알려드리는데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면 이제 누가 설치를 했더니 뭐가 이상 동작하더라. 근데 그게 아주 마이너한 거기 때문에 그냥 사소한 문제가 있다 정도로 나온 것들도 있고 아니면 주인은 뭘 했더니 동작 안 하는 게 있다라는 것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여기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패치를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 필터링 해서 어떤 패치를 할지 좀 선택을 해 볼 건데요. 먼저 여러 대의 PC가 있어서 좀 번거로우니까 하나만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선택을 해 봤고요. 이 중에서 크롬에 대한 부분을 한번 패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현재 버전하고 설치된 버전 정보를 보시면 설치된 버전은 지금 157이란 버전이 설치가 돼 있고요. 패치될 버전은 이제 8일이란 버전을 패치를 하겠다라는 이제 정보를 아실 수가 있고 여기에 요 반창고 버튼을 눌러서 패치를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 네, 해당 디바이스에 대한 이제 패치를 할 거다라는 부분이고 다음을 누르게 되면 요 다시 시작 옵션 패치를 한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여기서 한 번 더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실 경우만 이제 패치를 컴퓨터를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세팅을 할 거고 그리고 그 예약은 4시간 이후에 다시 이제 알람을 주거나 이렇게 하겠다.
라는 부분이고 요게 없이 그냥 항상 다시 시작을 하면 이제 패치가 완료된 뒤에 컴퓨터가 다시 항상 시작되는 거고요. 아예 내가 확인할 테니 다시 시작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는 요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 그러면 요렇게 해 놓고 이제 패치 설치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패치 설치를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되면 현재 이 패치 상태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업그레이드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경보창에 가서 작업창에 가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게 157이라는 버전이 이제 설치되어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데 이 부분은 아마 요 앞서 이제 소프트웨어 인벤토리 요 안에도 현재 크롬이 몇 버전이 설치돼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해당 머신의 크롬 같은 경우는 요 버전, 현재 요 버전이 설치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 8일 버전이라고 아까 보였는데 그 부분이 설치가 완료되면 그 이후에 어떻게 표시되는지 그 다음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모니터링에 가서 작업에 가서 현재 서드파티 패치되는 부분들 이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렇게 현재 패치가 실행이 됐고 업데이트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얼마가 걸렸고 39초간 크롬 업데이트를 했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라고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최종적으로 이 버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일 버전이 제대로 설치되었는지는 여기서 지금 보시게 되면 소프트웨어 인벤토리에 들어가셔서 여기 하드웨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구글 버전이 되기 때문에 한번 스캔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캔을 하게 되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정보들에 대해서 다시 불러오게 되고요. 이 불러온 정보들을 기준으로 해서 설치된 내역들을 보이게 되는데 보시면 이렇게 아까 8일 버전 설치한 게 설치됐다라고 이렇게 확인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뭐 소프트웨어가 됐건 윈도우 소프트웨어가 됐건 서드 파티가 됐건 다른 운영 체제가 됐건 그런 운영체제상에서 항상 이제 최신 상태의 OS를 유지하는 것, 최신 상태의 어플리케이션들을 유지하는 것이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대해서 어떤 방어하거나 대응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공격이나 이런 것들, 랜섬웨어나 멀웨어들이 취약섬을 파고들어온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항상 최신으로 유지하기에는 많은 장치들을 관리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RMM 툴을 이용해서 손쉽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 데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데모까지도 보셨는데요. 다음은 이제 마지막 남은 내용을 한번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데모를 보시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제 알아볼 아크로니스 RMM의 다양한 기능 중에 하나는 원격 데스크탑 및 원격 지능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뭐 유지보수 담당자들이 관리하고 있는 장치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직접 방문하시거나 유선 지원하는 데는 이제 많은 한계가 있고 시간이나 비용도 많이 소요되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이러한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원격 도구들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뭐 RDP 같은 부분부터 시작해서 아크로니스가 직접 개발한 원격 프로토콜까지 하여튼 이번 시간에는 아크로니스 원격 관련 솔루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원격 연결 관련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어떤 이제 원격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기업들에서 어떤 가치를 두고 있을까? 뭐 이제 일단 첫 번째로는 유지보수 인력을 감소하는 데 그런 부분에 이제 있을 수 있겠고요. 아쿠니스 같은 경우는 이제 원격 지원에 대한 네트워크 대역폭과 관련 없이 고성능의 연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니어라고 하는 아쿠니스가 개발한 프로토콜도 지원을 하고요. RDP나 웹 기반의 HTML5 연결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니어 같은 경우는 이제 양방향 암호화 통신이라서 다른 개방형 연결에 비해서
더 높은 성능과 보안을 제공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윈도우뿐만 아니라 맥이나 리눅스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뭐 대화라든지 채팅 기능이라든지 양방향 파일 전송 기능들 추가적인 기능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후에 데모를 통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요 부분들은 잠시 후 데모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니어를 통한 제어나 아니면 뭐 관찰 모드 아니면 외부로 통한 연결이나 뭐 연결된 세션 기간에 대한 보고서나 마지막 접근한 사용자에 대한 정보들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추가된 기능 중에 하나인데 이제 기존에 이제 원격 지원을 하면 대화를 할 때 요즘에 뭐 많은 기능들이 새로 생겼지만 최초에는 이제 메모장을 띄워 놓고 서로 뭐 필요한 부분을 얘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대화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빠르게 엔지니어를 할당해서 해결할 수 있게 만드는 채팅 기능도 추가되었고요. 결국 정리하면 아크로니스 RMM의 원격 지원 기능은 굉장히 빠르고요. 원격 장치의 즉시 액세스에서 기술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요. 성능이 뛰어나고 안정적으로 원격 지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양방향 보안 통신을 사용해서 안전한 연결을 유지하고요. 무단 액세스를 방지합니다. 또한 최근에 이제 하나 더 추가된 기능이 있는데요. 뭐 이거는 이제 고객의 IT 자산에 대한 위치를 추적해서요. 현재 장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장치를 분실한다거나 도난당했을 때 장치를 찾는 데 굉장한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현장 작업자의 위치를 기반으로 해서 작업을 효율적으로 할당해서 응답 시간 및 인력에 대한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러한 아쿠니스 RMM 지원 관련 기능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마지막 데모를 좀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쿠니스 RMM 기능 중에 원격 지원, 원격 관리 기능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장거리에 많은 PC들이 있고 네트워크나 이런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성에서 장치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빠르게 대응하려고 할 때 이러한 원격 지원이나 이런 기능들이 많이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해당 기능을 아크로니스 클라우드 콘솔에서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록되어 있는 장치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리스트업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판단되는 장치를 클릭하시게 되고 이 장치에 대해서 원격 연결을 한번 해볼 건데 아크로니스는 원격 연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RDP 기반의 방식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니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니어 같은 경우는 아크로니스에서 자체 개발한 원격 연결 프로토콜이고요. 그 특징은 뭐냐면 양방향 암호화 통신으로 세션 중에 누군가 데이터를 가로채거나 아니면 위협을 가하는 이런 행위들로부터 안전하게 원격 연결을 보호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웹 클라이언트를 통해 연결이라는 부분은 그냥 단순히 HTML5 형태로 그냥 외부로 원격 장치를 연결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지만 이러한 기능들은 이제 양방향 통신이 아니기 때문에 연결하는 순간 반대편이 끊어지게 되는 그런 이제 구조가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쉽게 해볼 수 있는 요 웹 클라이언트 연결하고 그 다음에 아쿠니스의 니어라는 이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연결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얼마나 많은 기능들이 있는지 그 부분을 살펴볼 건데요. 이 원격 연결을 쓰기 위해서는 이제 원격 연결에 관한 보호 계획이 먼저 수립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호 계획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에는 제가 이제 원격 관리 계획을 미리 이제 설정을 해 놓았고, 여기 보시면 어떤 항목들을 설정할 수 있는지 좀 살펴보겠는데요. 보시면 연결 프로토콜에 대한 부분은 뭐 니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RDP 이런 부분을 쓸 거다라고 설정을 했고, 보안 설정은 이제 스크린샷을 찍을 때, 그리고 원격 제어 시에 상대방한테 알림을 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원격 연결 기간 중에 파일 전송이나 스크린샷 전송 이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위치 추적 기능들, 이런 것들.
그리고 원격 연결을 하면서 또는 이제 원격 연결하지 않은 장치들도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기술자나 콘솔 관리자들한테 이제 채팅을 보내서 서로 이제 대화할 수 있는 기능들,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뭐 이런 다양한 기능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그 원격 연결에 로그인한 사용자에 대한 표시들, 원격 연결 세션 기간이 얼마나 했냐, 이런 로그들, 이런 것들까지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요 웹 클라이언트 쉽게 연결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연결하시게 되면 그냥 단순히 이렇게 웹창이 하나 더 뜨면서 해당 머신에 연결할 자격증명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격증명은 콘솔 아이디가 아니라 해당 머신에 대한 당연한 아이디가 되겠죠. 그래서 연결을 하시게 되면 다른 거 필요 없이 그냥 외부로 이렇게 연결이 바로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기본적인 것들을 보시거나 하실 수 있는 그렇게 이제 이해하실 수 있고요. 이 부분을 그러면 로그아웃을 하고요. 다시 이제 니어 프로토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니어란 것은 아크로니스에서 만든 프로토콜이 되는데요. 이거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냥 관찰 모드, 가서 커스터머가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같이 관찰하는 그런 모드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제어 모드라고 해서 들어가서 실제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모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제어 모드로 연결을 한번 해볼 거고요. 마찬가지로 해당 머신에 연결한다라는 메시지나 어떤 툴 같은 게 나오면서 연결이 시작됩니다. 네, 이렇게 연결이 완료가 되었고요. 이 완료된 초기 모습은 이런 식으로 UI가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위에 보면 이 툴바라고 해서 원격 연결하면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럼 실제 로그인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왔고요. 아까랑 좀 다르게 아까는 그냥 웹상에 보여주기만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보이면서 이러한 아이콘도 생겼고요. 그래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냐 보면 이렇게 왔다 갔다라는 요 표션 파일 트랜스퍼라는 게 있어서 이걸 클릭하게 되면 현재 내가 원격 연결한 장치와 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호스트 간의 파일 전송이나 이런 것들을 원활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 제 로컬 폴더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쪽 폴더, 그리고 현재 연결되어 있는 PC의 폴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에 뭐 데스크탑 안에 뭐 하나 넣어볼까요? 여기 안에 보면 가장 간단한 뭐 아코니스 도구 사용 방법이라고 하는 파일을 이쪽에다가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옮겼고요. 이렇게 쉽게 전속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종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종료를 하게 되면 아까 옮긴 이 파일이 이렇게 바로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원활하게 파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또한 이제 하다 보면 요 현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스크린샷이나 이런 게 필요할 경우에 바로 여기서 스크린샷을 찍을 수가 있고요. 요걸 찍으면 이게 찍혀서 뭐 다시 연결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요걸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PC 그쪽에다가 옮겨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운로드라는 폴더 안에다 한번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옮겨 버리게 되면 실제 제 폴더 안에 다운로드 폴더 안에 해당 머신에 스크린샷이 이렇게 생긴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간편하게 스크린샷이나 이런 걸 찍어서 하실 수도 있고, 이 외에도 뭐 다양한 옵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격 지원에서 필요하다든지 뭐 녹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것들 이런 것들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말씀드릴 기능 중에 하나는 채팅 기능이라고 해서 보통 뭐 예전에는 지금은 많이들 업그레이드 됐지만 엔지니어랑 이렇게 같이 유선 지원을 하시면서 전화를 하시던가 아니면 메모장 띄워갖고 거기다가 써달라고 하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셨는데 그럴 필요 없이 여기서 하다가 뭔가 궁금한 사항이 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채팅을 띄워가지고 해당 채팅 메시지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라는 이런
말씀을 치시게 되면 여기서 한번 번역키를 변화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낸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채팅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아쿠리스 콘솔 창에서 이게 어떻게 보이는지 나중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뭐 요것들은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제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빠르게 손쉽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알려드리면서 어, 연결된 거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다시 나왔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채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왼쪽 항목에 채팅이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지금 보시면 어떤 채팅들이 왔는지 이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고요. 아까 종료를 했기 때문에 닫혀진 메시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까 들어온 메시지를 확인하실 수 있고 이것들을 다시 열어서 해당 내용에 대한 것들을 얘기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쪽에서 올라온 메시지들을 현재 보고 있는 담당자애가 할당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 다른 기술자에게 할당을 해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게 바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 원격 지원을 보다 이제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마지막에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이제 위치 추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위치 추적 기능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장치 중에 이렇게 이제 위치 추적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추가된 아쿠런스 기능 중에 하나인데 디바이스들 현재 에이전트가 연결된 것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찍어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두 대의 머신이 하나는 뭐 서울 위북에 있고 하나는 이제 어, 밑에 쪽에 있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이유는 만약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다 그랬을 때 여기서 가장 가까이 있는 작업자나 이런 사람을 출동시킨다든가 아니면 또한 분실이나 어떤 도난이나 이런 사고가 있었을 때 이 장치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 활용하기 위한 용도로 쓰일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이 이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이제 아쿠리스 RMM에 대한 기능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원격 연결과 관련된 얘기들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데모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의 웨비나 마무리 짓도록 할 건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아크로니스 기능이 되게 많기 때문에 오늘 웨비나가 조금 이제 딜레이가 된 부분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 하나만 이제 기업을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먼저 처음으로 이제 아크로니스 ARMM을 사용하게 되면 기업이나 고객의 IT 관리자가 해야 할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작업들에 대한 자동화를 통해서 업무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요. 휴먼 에러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하나의 에이전트로 이 모든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어서 손쉽게 확장을 하시거나 서비스를 추가해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한 안전한 원격 지원 및 제어 같은 경우는 현장 방문의 필요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직원 관리 비용이나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되고요. 결국 이러한 부분들은 고객의 신뢰 및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게 될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비용 절감의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위협 요소나 다양한 뭐 외부로부터 위협들 이런 것들로부터 안전한 데이터 보호하고 운영 관리의 효율성 그리고 이러한 비용 절감 효과까지 이 세 마리의 토끼 이것을 아크로니스 RMM을 통해서 잡아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웨비나를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고요.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Q&A 창을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설문조사가 좀 있는데 요 설문조사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 되는 대로 완료시키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설문조사 창하고 Q&A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앞으로 한 10분 정도 더 오픈을 해 놓을 예정이니까요.
고때까지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설문조사 꼭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다시 한번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